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던 미국 증시가 보합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별하게 재료나 이슈가 변한 것은 없지만 일단은 시장이 상승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아무래도 만기라고 연휴가 겹쳐있는 국내 증시에도 약간의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백어데이션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매도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 국내 시장 이야기들 미국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매도에 대한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지금 국민연금에서는 앞으로 30조 원을 더 팔아치울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30조 원은 조금 부풀려진 금액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매도의 그런 규모가 더 커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연기금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팔려고 하는 것인지, 또 과연 이렇게 팔아치워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팔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가 상승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정유업종 예상이 되겠죠. 그래서 SOE 같은 이 정유주들이 상승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유업종들 지금이라도 매수가 괜찮은 것인지, 또 정유업종을 매수하기 어렵다라면 어떠한 종목군들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월 10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만기일이고 설날 연휴 전날이기 때문에 변수가 끝나는 시점, 드디어 변동성 끝난다, 오늘만 참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시장의 분석으로 따르면 뭐 명절 이후에도 매도세가 계속 지속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주가가 변동성을 보일 때는 더 나빠질 것이다 라고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증시가 올라갈 때는 계속 좋아집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뭐 이런 반대적인 어떤 시장의 전망들을 내세우는 경우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만기일이라서 나쁠 것이다,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매도가 나올 것이다 알고 있는데, 생각했던 것과 반대로 또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시장은 항상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다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시장입니다. 근데 확실히 변수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이제 그냥 만기일이 아니라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기일이기 때문에 항상 매매에 대한 포지션은 오전보다도 오후에 들어가신 것이 훨씬 좋습니다. 뭐 그냥 올라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변동성을 다 흡수해 놓고 나서 대응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자, 일단은 시장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었는데, 보합세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그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다우지수하고 나스닥이 모두 이제 하락 출발을 했어요. 그러다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장 막판 시점에서 상승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그 다음에 장이 마감하기 바로 직전에 살짝 떨어지면서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03, 나스닥은 0.14 플러스로 전환이 됐죠.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03이고요. 나스닥은 플러스 0.14입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또 사상 최고치를 또 찍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14,000을 넘어섰죠. 나스닥이 14,007포인트입니다. 뭐 기록적인 수치를 또 한번 쾅 찍어주는 모습이고요. 지금 시장이 언제까지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내려가기가 애매한 수준입니다. 자, 제가 계속적으로 국내 시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계속 이야기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부담을 주는 것은 맞아요. 3,000포인트 이상의 어떤 주가 수준을 만들어내면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점이
지금 경기가 그러니까 팽창을 해가지고요. 어느 정도 고점까지 이르는 시점인지 아닌지만 보시면 증시가 여기서 멈출 것인지 아닌지가 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경기가 어느 정도까지 많이 좋아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증시를 끌어올렸다. 지금 뭐 금리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어딜 보더라도 주가가 조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본다라면 거품이네. 조금 많이 올랐네. 상투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 부양 지역은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다우지수다, 나스닥이 전부 다 신고가가 만들었지만 이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이 붙어서 상승을 시켜주게 된다면 더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은 맞는 거거든요. 올라가지 않더라도 최소한 밑으로 폭락할 이유는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경기가 좋아지는데 주가가 폭락하는 일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은 어떠한 시장에서 나타납니다. 아무리 강세장에서도요.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하게 되면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저점 잡고 또 올라가고 전고점 돌파하고 이런 모습들 계속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시장도 지금은 사실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늘 강조해드리지만 고점에서 매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단기적 변동을 이겨냈는데 그러한 변수가 생기게 된다면 주식을 계속 끌고 가는 힘이 부족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또다시 잔소리가 이어질 뻔했는데요. 자, 미국 증시 변하지 않는 재료들 간단하게 훑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부양책 같은 경우는 이제 1조 9천억 달러 경기부양책이 경제를 되살리게 될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 시장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요, 1,400달러의 현금 지원, 그 다음에 실업급여 수당, 주당 이제 400달러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부양 법안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부양 법안 제시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일단 1,400달러를 일단 받고 그 다음에 주당 400달러의 실업급여를 추가적으로 더 받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제법 돈 되네요. 네, 2,000달러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2,00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세요. 뭐 얼마쯤 되냐? 200만원 되나요? 네, 아무튼 많죠. 네, 많습니다.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와, 많이 받네. 근데, 사실 미국의 물가를 생각한다면, 뭐, 이 정도에서는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닐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10만원보다는 많겠지만, 네, 그래도, 이런 부분은, 이제, 지금 미국 실업자 수당이라든지, 이런 그 현금 지원, 이런 방안들은 민주당이 예세기를 했었던 이런 공약이고요. 우리도 이제 재난지원금을 받아봐서 아시겠지만은 저렇게 돈을 받게 되면은요 일시적으로 소비가 확 살아납니다. 그래서 미국은 소비 국가잖아요. 소비가 가장 중요한 경제 포인트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을 풀어가지고 경기를 부양하는 부분들은 일단 소비가 먼저 올라가면서 당장 미국 경기가 좋아지는 것처럼 지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시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확 살아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갈 수가 있겠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또 주저앉으면 안 되겠고요. 뭐 백신의 도입이라든지 지금 시기가 아주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러한 내용들이 좋아지면 이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노리는 것이 아마 민주당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신규 예상 신규 확진자, 네, 신규 확진자에 대한 부분들은 뭐 크게 부담이 없죠. 그래서 사실 이 연속 10만 명 아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8만 6천 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괜찮은데? 라고 생각이 좀 되는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물론 수치상으로 본다면 굉장히 신규 확진자 많은 건데 더 많이 있었던 20만 명 이렇게 있었던 그 시기에 비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시장에서 이 코로나에 대한 악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쏙 들어갔어요. 어디 이런 거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신의 도입, 그 다음에 이제 치료제의 어떤 출현, 그 다음에 확진자 수의 감소,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코로나 상황을 점점 안정화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기업들의 실적도 긍정적입니다. 기업들의 실적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지금 300개로 늘어났죠. 실적 공개한 기업이 약 300개인데 여전히 80% 이상의 기업들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긍정적이죠. 네. 그리고 이제 계속 발표할 기업들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괜찮다라는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녁에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이라든지 또는 이제 경제 지표들은 꽤 썩 좋지 못하게 나왔지만은 시장에 그렇게 크게 부담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재료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증시 자체도 변함이 없는 상태죠. 대신에 여기서 이제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또는 이런 그 지원금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 이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가 살아나기 시작한다면 미국 증시는 여기서도 더 올라갈 수 있다. 신고가 행진을 더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국내 증시예요. 지금 만기일에다가 설날 연휴까지 겹쳐가지고요. 오늘이 이제 가장 변동성이 클 수 있는 디데이가 되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인데 지금 선물 시장을 많이들 보고 있죠. 선물 시장에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분석하는 것은 그래요. 공매도가 지금 없어졌잖니. 공매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현물 시장이 고평가가 되어 있어. 그래서 현물의 가격이 선물보다 높은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게 정상 시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보통은 정상 시장이라면 선물이 현물보다는 가격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제 플러스, 즉 양의 시장, 이게 콘텐츠인데 선물 가격이 높게 되면 현물이 저평가잖아요. 그래서 현물의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현물에 매수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식시장에도 상승이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공매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물의 가격이 높은 상태다. 그래서 현물이 지금 더 높고 선물이 저평가되어 있는 이 마이너스 시장, 역의 시장이 되기 때문에 백워데이션이다. 그래서 현물의 매도가 계속 나타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분석들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백워데이션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도 이 현물을 갖다 던지는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마이너스로 계속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만큼 계속 지속이 될 것인가. 지금 만기이기 때문에 이런 백워데이션 시장에서의 어떤 마이너스권, 마이너스 흐름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기일이 지나고 나면 일단은 또 당장은 한숨을 돌리겠잖아요. 그래서 연휴가 끝난 이후에도 백워데이션이 계속 지속되면서 프로그램 쪽 매도가 계속 들어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라면 이제 시장에 계속 매도가 나와서 부담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가가 계속 빠질 것이다. 지금 시장에서 전망하는 부분들은 그래요. 연휴 이후에도 백워데이션이 유지가 되면서 매도 차익 거래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오늘이든 아니면 조만간 이제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된다면 어느 정도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안정화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덜어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시장에서 나타나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승장에서도요, 계속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장은 없어요.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갔다 하는 거죠.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상승하는 그 장세를 보시더라도요,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하면서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처럼 장이 옆으로 서주는 거, 이게 얼마나 강한 장이라는 얘기예요. 밑으로 파고 들어와야지 되는데 파고 들어오지 않고 옆으로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래쪽 조정으로 깊게 들어가면은 매수하기가 더 편하겠죠. 훅 들어오면은 저점 잡기가 편한데 이렇게 횡보로 가게 되면 피가 마르는 거죠. 사야 되는데 아니면 지금 팔아야 되나 막 이렇게 계속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되는 상황이죠. 근데 실제로 시장은요, 밑으로 파고 들어오는 것보다 옆으로 서주는 지금 같은 시장이 훨씬 더 강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대감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급 주체가 개인이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그런 거 관계없이요, 시장의 모양새가 밑으로 파지 않고 옆으로 횡보만 하고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지금 시장은 상당히 강한 시장이네 라고 보셔도 괜찮은 겁니다. 조정은 필수인데 밑으로 얻어맞지 않고 세게 맞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잔소리 듣고 혼나는 거, 그런 정도로 끝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불안해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지금 매도가 계속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또는 이제 만기일을 앞둔 시점에서, 만기일에서 이런 부담감이, 변동성이 생기는 것들은 약간만 조심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매수를 너무 많이 확장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오전 매수보다 오후 시점을 공략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됐네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갑니다.
연기금이 이제 앞으로 30조 원을 더 팔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매도를 많이 하고 있고, 연기금이 지금 31일째 계속 순 매도를 이어가고 있다. 아주 나쁜 놈들이죠. 네. 왜 파는 거야? 네. 근데 연기금 쪽에서는 이제 운용의 비중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이 국내 주식의 비중을 맞추기 위한 매매를 진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20%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 근데 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이 뭐 22%, 23% 올라갔다 그러면 그 올라온 수치만큼 덜어내서 비중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주식의 어떤 수량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뭐 금액으로 맞춰야 되는 거, 뭐 그런 어떤 그 애로점이 있다고 보다 보니까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 근데 상승장에서 이렇게 비중 맞추기 위해서 주식을 덜어내는 거, 이게 뭐 고질병이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증시가 올라갈 때는 계속 보유하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려줘야 되는데 올라갈 때마다 자꾸 팔아먹으니까 수익률이 자꾸 낮아지잖아요. 더 많이, 즉 100% 먹을 수 있는 것을 20%, 30%에서 팔아먹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니까 어떻게 본다라면 현명한 매매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본다라면 굉장히 바보 같은 그런 매매일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어쨌건 지금 이러한 매도 금액이 이 한 달여 정도 해서 10조 원 정도를 팔아치웠는데 앞으로도 30조 원 정도를 더 빼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자기들의 비중을 맞추기 위한 내용들인데 어떤 비중들이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지금 국내 주식 비중이 약 22%, 22.5%까지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5%라면 어마어마하죠. 사실 국내 주식 비중을 이렇게 많이 갖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 예전에만 하더라도 18% 정도였단 말이에요. 국내 주식 운용 비중이요. 그러니까 18% 정도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라면 지금 약 4.5%의 그 자금을 털어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국내 주식 현재 그 12월 달 포지션을 보게 된다면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12월 1월 달까지 해서 3,200포인트에서 많이 올랐으니까 그 부분들을 이제 덜어낸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2025년도까지 국내 주식의 목표 비중을 15%까지 계속적으로 하락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죠. 이 이야기는 이미 국민연금이 이야기한 거고 해외 증시 쪽으로 이제 비중을 넓히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연기금들은 시장을 방어하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 돈이잖아요. 국민의 돈을 가져다가 이제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어떤 자금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국민연금들 보면 요즘에 대주주라 해가지고 갑질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자기들 비중 맞춘다 해가지고 갖다 던지고 있고 이걸 물론 나쁘게 볼 수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큰 자금이죠. 이게 1,000만원, 2,000만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100조 원대 이렇게 자금을 가지고 돌아가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금액 규모가 크니까 이제 이 퍼센테이지를 가지고서 보는 내용들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연기금의 매도는 우리한테는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비중을 맞추기 위한 형태의 매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 가지 이제 전통적인 상황을 좀 보게 된다면 연기금이 이렇게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매도를 던지는 것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점권 매수를 해놓고 나서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비중을 맞추기 위한 매도가 진행이 됐는데 이럴 때는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 상승을 이어가는데 즉 바닥을 잡아내는데 연기금이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외국인이 연기금 물량 받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지금은 개인이 그걸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외국인들이 받아서 주가를 더 올려주거나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되는 것이 맞는데 개인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외국인의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어요. 외국인은 관망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 것이냐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를 받아주는 주체가 매수를 받아주는 주체가 이 개인들이라면 약간 한계성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외국인이 받았다는 건 모르겠지만 개인들이 받았다. 그러면은 변동성이 계속 노출될 수 있잖아요. 조금 올라가다 말고 조금 올라가다 말고. 그러면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요. 이런 부분들에서는 매도를 어느 정도는 제어를 좀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 지금 외국인들이 관망하는 입장에서 연기금이 갖다 집어 던져버리게 돼버리면
네, 외국인들도 당연하게도 대형주가 하락하게 되니까 뭐 매수를 좀 꺼리게 된다거나 또는 이제 같이 매도를 해버리거나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급적인 조절들을 조금만 좀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연기금이 더 팔아치우는 거는 관계가 없어요. 어쨌든 그만큼 더 사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장에서 수급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돌아가는 순리이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겠는데 30조를 팔든 100조를 팔든 뭐 빤스까지 벗어서 팔든 뭐 상관없는데 그 매수를 받아주는 주체가 개인인지 외국인인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냥 매도에 대한 어떤 완급 조절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얘기를 한다고 해서 듣진 않겠죠? 네, 제 바람일 뿐이니까 듣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연기금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빤스까지 팔아라 이놈들아. 네, 세 번째 이야기 갑니다. 유가가 더 올라가고 있는데,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유가가 그리고 더 올라간다는데, 정유주 지금 사야 됩니까? 지금 S-오일의 주가가 계속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미 이제 이 정유 섹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이미 오래전부터 드렸어요.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유류의 소비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석유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해요. 왜냐면 우리가 당연하게도 그냥 뭐 자동차를 많이 운행한다. 경기가 좋아지니까. 그래서 기름값이 올라간다. 사람들 차 많이 타고 다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이 기름에 대한 부분들은요. 기름이라고 하죠. 오일. 네, 오일. 네, 이 석유의 어떤 소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만든 옷도 석유죠. 네. 이거 석유예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뭐, 종이, 펄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뭐 석유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전기를 만드는 데도 석유가 필요하고요. 뭐 석유가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신발, 운동화, 고무 뭐 등등등 전부 다. 네. 전부 다입니다. 프린팅 뭐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석유라는 부분들은 단순하게 우리가 기름, 네, 이쪽으로 자동차 기름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방위에 걸친 이 모든 부분에서 포함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 이제 국제 유가가 계속 상승하는 부분들은 경기 회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단순하게 S-오일이나 뭐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원유 선물 이런 쪽에서의 어떤 주가 상승 이런 것들만 보고 있으시면 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유가가 올라가니까 정유주들 정제 마진이 높아지니까 여기서 사야 되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정유주는 당연하게도 올라가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뭐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일찌감치 말씀드렸죠. 뭐 작년 봄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경기가 좋아지는 시점에서는 이제 서서히 상승할 것이다. 저점을 잡고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계속 보유하시거나 또는 매수 의견을 가져가도 괜찮겠다. 뭐 SK이노베이션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작년 가을부터 샀던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매수가 좀 됐었던 부분이고 이미 100% 넘게 수익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이제 이노베이션은 이제 배터리 관련된 부분도 같이 있어서 막판에 S-오일보다 좀 더 빠르게 상승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만 그런 관점을 접근이 된 거였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죠. 정유 섹터만 볼 것이냐? 아니죠. 이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은요, 자, 기름을 나르는 배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기름만 뽑는 게 아니라 뭐 석유뿐만 아니라 뭐죠? 천연가스. 네, LNG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조선이나 또는 이제 LNG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네, 수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운부터 시작해서 조선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선박수주도 같이 낼 수 있어서 조선주들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서는 조선주, 해운주도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죠. 해운주 같은 경우는 무역 물동량도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수혜도 같이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초반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화학이라는 부분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옷, 네. 옷 소비도 늘어나면은 당연히 유가가 올라갔을 때 원자재 가격 상승, 상품 가격 상승, 기업의 실적이 상승. 화학주도 마찬가지죠. 소비가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건 가격 상승, 뭐 인플레이션 유발하는 내용들이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은 일단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화학업종들 이렇게 섬유 이렇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석유를 원자재로 하는 기업들의 상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그 기업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나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모든 짐은 다 누가 져요? 소비자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가격을 인상하면 기업들은 끝이에요. 네. 원자재 가격 100원 올랐다. 상품 가격 100원 올립니다. 그럼 끝이거든요. 그 오른 부분에 대한 부담은 누가 지죠? 소비자가 지는 거죠. 이것은 뭐라고 그래요? 인플레이션.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오히려 수요가 많아서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더 좋은 거죠. 부담은 없고
많이는 팔리고 기업의 실적은 좋아지고 그게 경기 회복 지점에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석유의 상승은 계속 지속이 될 것인가? 네, 그렇다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사우디가 감산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해 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 절감 노력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석유의 어떤 그 소비 감소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파내는 속도도 줄어야 되겠죠? 네, 그런 속도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가격을 맞추려고 할 것이다. 이게 OECD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OECD가 아니라 뭐죠? 그 오펙? 네, 오펙. OECD는 우리가 지금 저거죠. 그 오펙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석유 그 국가들, 네, 국제 석유 기구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석유 가격이 지금 이래, 수요가 이래. 그렇다면 이렇게 뭐 생산 속도를 좀 맞춰보자 해가지고 이게 맞춰주는 그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정유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돼요? 조선, 해운 당연히 포함될 거고요. 그 다음에 화학주들도 큰 덩어리로 띄워놓고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이제 경기가 활성화되고 이제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계속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화학업종을 제가 계속 노리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을 20만원부터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있었죠. 그 대표적인 화학업종이잖아요. 이것 말고도 뭐 지금 막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뭐 율촌화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그런 모습이고 뭐뭐뭐 케미칼 뭐 이런 거 그죠? 네, 전부 다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 차트를 잘 보시면 그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정유 섹터도 당연하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이고요. 대신에 이제 지금 매수 들어가도 됩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주가 수준을 참고해 봐야 돼요. 지금 어느 정도 매력적인 위치에 왔는가 아니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서 이격이 벌어져서 부담이 되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매수에 대한 의견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런 부분들 같이 참고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보합세로 마무리됐는데 특별한 재료가 없었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부담 가질 내용은 없었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는 지금 만기일과 연휴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좀 확장될 것이다 보여지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이제 백워데이션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현물을 갖다 내다 던지는 그런 차익 거래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매도를 조금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변동성에 좀 주의하자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국민연금은 자기네들 국내 주식 비중을 낮추기 위해서 네, 30조 원을 앞으로 더 팔아치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연기금이 얼마나 팔든 뭐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매수를 이제 받아주는 것, 걔네들의 매도 물량을 받아서 흡수해 줄 수 있는 그런 매수 주체들이 얼만큼 있느냐, 누가 있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네. 빤스까지 팔아라. 그 얘기 해드렸죠? 네. 그 다음에 유가 상승에 대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수혜주들은 누구인가? 당연히 정유주. 그 다음에 조선, 해운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화학주들까지 우리도 같이 폭넓게 봐야 된다. 다만 매매 포지션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투자자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너무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려는 충동을 느끼는 것이다. 즉 500%의 수익을 2에서 3년 안에 걸쳐서 얻기보단 2에서 3개월 내에 벌려는 시도를 한다는 점이다. 네. 이게 약간의 뭐라 그럴까 시간의 오류 효과라고 하나요? 이걸 뭐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던데 잊어버렸네요. 우리가 1년치 계획을 세우면은요 12개월에 대한 그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착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은 헬스장에 등록을 해요. 그러면은 자 헬스장에 등록해서 매일 이제 하루에 뭐 엿기를 10개씩 들어야 되겠다. 네, 그래갖고 딱 하면은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하면은 뭐 몸이 이렇게 알통이 엄청나게 나오고 막 몸이 엄청 커지겠지? 그래가지고 헬스장에 등록해요. 근데 하다 보면 어려운 거야. 왜냐면 이게 생각으로는 굉장히 짧은 시간 될 것 같지만 하루하루가 이게 365일 아닙니까? 근데 그걸 계속 하려면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무리 단순한 일이라도 그것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물 마시는 거 굉장히 쉬운 일이지만 아침에 7시에서 일어나서 물을 마시는 거를 1년, 2년, 3년 계속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으로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긴 거리의 어떤 계획들 세워버리게 되면 그걸 짧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착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천천히 한다는 것을 계속 뭐라 그럴까요? 스스로에게 각인시키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가셔야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져가지고 네,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천천히 들어오셨기를 바랍니다. 시간 금방 가셨나요? 네.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